오늘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건 다행인데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번 결정의 의미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I think very much due to the goodwill and the trust that the two sides have built over the past year. 금액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 787억 원 올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최초 요구는 1조 4,40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액이 10억 달러 아래로 줄었다는 겁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1년이 됐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미국은 새로 협상을 할 때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초 유효기간 최소 3년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조금 전 보도해드린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가서명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이겠죠? 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회담의 기반은 한 축은 남북관계, 또 한 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근데 예. 한미 동맹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보이는 기미만 보여도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분담금 문제를 미리 털고 그다음에 회담에 나서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세부 조건들,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금액을 양보했고 대신 우리는 유효기간을 내줬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초에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을 보면 1조 4,400억 원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1조 원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50%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불과 20일 정도 전만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의 의견차가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기간, 그러니까 다음 협상을 언제 하자 이런 내용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1조 원에서 더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버티니까 미국이 이제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그리고 10억 달러를 주면 되겠다. 1조 1,30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금액을 좀 줄이는 대신 유효기간까지 이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효기간 3년에 1조 원으로 하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엔 유효기간을 1년으로 맞추고 대신 금액은 1조 1,300억 원보다도 더 줄여서 1조 389억 원의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서 비용과 또 그리고 기간을 계속 조금씩 줄여가게 된 거군요. 자, 분담금이 이제 어쨌든 최초 미국이 요구했던 것보다 줄기는 했지만 한 4천억 원 정도 준 셈인 거죠. 자, 그래도 800억 원 가까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인상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기준은 올해 우리 국방비 인상률인 8.2%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준을 좀 보면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4%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올해는 8.2%였고 202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5%씩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최초 요구 금액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이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했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방비 인상률이 연평균 7.5%였으면 계속 7%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다음 협상에서도 또 추가 인상을 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미국이 좀 물러섰지만 핵추진 항공모함 또 뭐 장거리 전략 폭격기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언을 보면 나토가 분담금 1,000억 달러를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발언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발언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압박입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그리고 또 1년이 아니라 한 3년 이상에서 협상을 좀 맺는 것을 좀 목표로 해서 다음 협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